네, 2020 궁중문화축전이 지금 온라인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매일매일 이 불금처럼 따끈한 영상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 저희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함께합니다. 네. 매불쇼와 대한황실문화원의 특급 콜라보레이션 헬로우 황태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거 잘 아시잖아요, 이정재. 내가 왕이 될 그거 한번 들어가죠. 네, 한번 오늘 딱 맞잖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 이게 오늘 딱 맞는 네. 성대모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최욱이 누굽니까? 팟캐스트계 황태자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오실 분은요, 대한제국의 실제 황태자. 그 오늘 오셨어요. 황태자가 어딨어? 나는 진짜 이게 드라마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시대에 황태자가 계셨던 겁니다. 아, 그래요? 와, 대한제국의 1대 황제가 고종, 그리고 오늘 오신 분이요 5대 황제입니다. 이원 황태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사극톤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뭐 황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황태자라는 호칭은 제가 이제 외국의 문화재 환수 때문에 많이 이제 다니다 보니까 네. 외국의 이제 중요한 황실이나 외국의 이제 중요한 분들께서는 이제 영어로 크라운 프린스 그러다 보니 이제 황실이 있는 나라는 황태자, 황태자. 또 왕실이 있는 나라는 왕세자. 그래서 황사손이라는 호칭을 전주이시 대동종양으로부터 부여받은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황사손. 황사손이 정확한 표현이군요. 네, 그게 전주이시 대동종양원 안에서 지금 15년 동안 불러졌던 호칭이고요. 네. 황사손은 황실의 적통을 잇는 자손. 지금 이제 황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영진 MC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황실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래서 황실의 적통을 잇는 자손. 황사손이라고 대체로 불려지고 제 말이 있습니다. 다 맞았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고종 황제 그 황실의 계보도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고종 황제가 일대 이제 초대 황제셨죠. 조선 왕조 마지막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시면서 초대 황제가 되시고 국명이 이제 대한제국으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조선이.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초대 황제셨고 2대 황제로는 아들이셨던 순종 황제. 순종. 강제 폐위되시면서 이제 일본에 의해서 순종 황제가 이제 양해하시고 순종 황제께서 직접 생산하신 아들이 없으셨기 때문에 순종의 동생이었던 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친왕. 영친왕. 영친왕이 이제 3대 황태자 가 되는 거고요. 직위는 못하셨지만 그 이은 황태자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은 황태자께서 일본에 강제로 이제 볼모로 끌려가셔가지고 일본의 그 황족의 중에 하나셨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방자 여사라고 불리는 저희는 이제 의민 황태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두 분하고 결혼하셔서 생산하신 분이 이구 황태손. 이구 황태손. 이구 황태손. 황제의 아들은 황태자. 황태자의 아들은 황태손. 황태손. 황태손으로서 또 제가 이제 뒤를 이었기 때문에 적통을 이어받으니까. 이어받으니까 이을 사자를 넣어서 황사손. 황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황사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그 황실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까불지 못하는데 말이죠. 민주주의가 너무 싫으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진 않고요. 저 또한 그냥 민주주의 안에서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으로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책임을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뒤에 또 얘기는 해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황실이나 뭐 황사손 혹은 황태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아니 왜 대한제국의 역사를 왜 이어? 저희 그 대한제국 시에 있었던 이제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원형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묘대제, 사직대제, 뭐 환구대제 이런 것들은 세계 문화유산에 지금 등재돼 있고 특히나 조선 왕릉은 왕릉 제향도 있을 뿐더러 조선 왕릉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무형적인 부분들을 저희 대동종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맡아서 관리하면서
재앙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동묘 대제 뭐 이런 건 이제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종묘 대제는 종묘에서 지내는 대제입니다. 아, 제사. 네. 네. 종묘는 세계문화유산이고요. 네. 종묘 그 안에 있는 종묘 대제는 세계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네네. 이게 세계인들이 같이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유산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사손은 하나입니다. 네. 황실의 적통을 잇는 자손. 그 일반 사가에서도 종선을 선정해서 제사를 지내서 그 권위를 잇고 그 책임을 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나라에 물론 유교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종교가 자유화됐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계속 내려왔던 이 관혼상제에 있는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전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네.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의 황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이게 또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국가가 지원해서 국가 예산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종묘 대제가 되면 세계 각국의 대사들과 네. 세계 각국의 그 VIP들이 오십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참여를 하시고요. 국가 행사네요. 국가 행사입니다. 네. 그걸 대신해서 황사손이 초혼관으로서 옛날에 왕이 하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그럼 옷도 이제 왕 옷을 입습니까? 종묘대제의 그날만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날만 지내죠. 예,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의 원형을 지켜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쉽게 얘기하면 많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걸 국가가 지정해서 국가의 어떤 예능 보유자들을 길러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태로 저는 그 황제가 또는 왕이 하던 그 친양내 직접 왕이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친양내라고 합니다만 네네. 그런 재앙을 지내는 역할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황사소는 국가에서 예를 들면 뭐 월급이라든지 뭐 그런 걸 또 따로 받습니까? 없지요. 그런 건 없군요. 황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기 네. 때문에 그러진 않고요. 제 아버지였던 네. 이고 황태손께서는 황태손. 일본에 이제 계셨었습니다. 네. 재앙을 지낼 때 종묘대제, 사직대제, 환구대제 뭐 이런 큰 대제를 지낼 때는 일본에서 오셨는데 네. 일본에 계시면서 이제 한국에 올 때 국가가 어떤 정보비 항목으로 황실을 예우한다는 어떤 하나의 항목으로 네. 정보비 항목으로 드렸던 게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일체 정보로부터 반드시 받는 문제 것이 없고.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뭐 의전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군요. 민주주의가 너무 싫습니다. 그 황사손의 칭호는 언제 받으신 겁니까? 2005년도에 이구 황태손이 일본에서 갑자기 서거하셨어요. 돌아가셨구나. 예, 그러시면서 그분도 자손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누가- 의친왕가의 네. 제가 이제 손자로서 그때 그 전주시 대동종약원 네. 국가로부터 이제 이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에 있었던 황실의 제사를 부여받은 네. 그 단체에서 회의해서 황족회 회의 끝에. 그 황실의 가족들을 모아놓고 누가 과연 이 뒤를 이어가겠느냐 하는 회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황사손으로서 결정이 된 그 것입니다. 황사손은 지금 본업입니까? 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메인이기 때문에 네. 본업이라고 부업이라고 또 따로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일은 따로 메인 없습니다. 역할로서 지금 네. 하고 있고 다른 일들은 제가 이제 뭐 문화재 환수라든지 또 네네네. 관련된 문화 전통에 관련된 뭐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건 이제 있습니다. 황사손으로서 하시는 네, 네, 거니까. 네, 네. 그러면 그 황사손 되실 때 그때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까? 아니면 서로 네가 해. 뭐 이렇게 좀 가는 분위기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왕게임 하듯이 네. 제비뽑기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비뽑기는 안 했고요. 네. 아까 말씀대로 갑자기 이제 일본에서 이고 황태손께서 서거하시면서 네. 장례위원회가 국가 차원으로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요? 이제, 그럼요.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문화재청에서 유홍준 전 청장님께서 주관하에 네. 이게 국가에서 한 국가 제사였습니다. 정희 씨는 지금 장난으로 받아들이나 봐. 아니 그게 나 그런 걸 몰랐어요. 네. 국가에서 장 치렀죠. 장 치렀어요? 구일장으로 국가장으로 네. 치렀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실의 장례로 치렀고요. 서울에서요? 그럼요. 창덕궁에서요. 네. 그래요. 창덕궁 안 낙선제에서 치렀어요. 매우 정말 어떻게 보면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오래 살고 장수하시겠지만 우리 황사손께서 돌아가셔도 국가장을 치릅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그때 시대보다는 또 다시 또 다른 시대입니다. 다른 또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적 어떤 변화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하는구나. 또 정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달라질 듯합니다.
아, 9일장을 했었었군요. 네, 했었어요. 2005년도 네, 모르는 7월 분이 많을 16일 것 날 같아요. 네,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황사손의 칭호를 받고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15년 동안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황사손님께서는 결혼하실 때도 황실 예법에 따라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식장에서 2005년도에 예식장? 2005년도에 제가 황사손 칭호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결혼을 한 다음에 네, 받으셨으니까. 그 이전에 저는 결혼은 1997년도에 했기 때문에 칭호를 받기 전에 그냥 결혼식장에서 했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어떤 예식장입니까? 저 부패했어요.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그냥 하나의 조그마한 곳에서 부페도 자그마한 곳에서 그냥 부페 했습니다. 하셨고. 그때는 제가 방송국의 PD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현대 방송에 제가 PD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자연인으로 생활할 때는 본인이 어떤 그 황실 가문을 잇고 있다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번도 얘기 안 전혀 했어요? 황실을 잇는다는 생각을 못 하고 아 살았고요. 본인도? 그럼요. 아 본인도.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2005년도에 황태성께서 서거하시면서 장례위원회가 열리고 그 대상자 중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그 황족회와 전주시 대동정약원에서 판단하여 그리고 제가 갑자기 이제 죄송한데 선수를 하게 왜 된 가장 것이죠. 적절했죠? 한 명 남았어. 그건 아니고요. 네. 이고 황태성께서 살아생전 네. 한국에 방문을 한 3번 정도 하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거주하시고 또 미국의 MIT 공대를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에 조금 뭐 언어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고 제가 영어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건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아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구 황태손께서 찍으신 거예요? 네, 전주시 대동정약원에 있는 이사들하고 적절하게 서로 협의하셔서 뭐 찍지는 않으셨겠지만 네. 적절하게 협의하셔서 가장 후보 중에서는 적절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뭐 전해드렸습니다. 황실 가문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의친왕의 손자였기 그건 때문에 알고 있었군요, 평소에도. 어려서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얘기는 들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망한 황실에서 그래요? 내가 뭐 황실에 무슨 뭐 관련된 자손이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얘기는 안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옛날에 뭐 경복궁 살았다 우리 아빠는 뭐 이런 얘기도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님도 의친왕이 사셨던 사동궁에서 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생활을 하셨어요. 몇 년쯤이죠? 아버지 우리 아파트에서 아버님이셨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1938년생이시니까 네. 돌아가셨습니다만 네네. 그때 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한 50년 초반, 50년 후반이 되겠네요. 그때까지 궁 안에 사셨다는 거예요? 저희 친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사동궁. 그럼 거기에 그렇구나. 이제 네. 궁녀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셨겠죠. 사진을 보면 네. 뭐 궁녀도 있으시고 나인도 있으시고 수락관 뭐 있으시고 그러니까 작지만 네. 그 모습을 갖추고 사셨어요. 1950년대 그런 게 있었다고요? 1940년에서 50년까지. 그래요? 야 50년대까지 그런 모습이 남아 있었다고요? 그거 신기하네. 딱히 뭐 누가 이렇게 막 관리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사셨었던 거군요. 네, 그 쫓아내지도 의친왕께서 않고, 예. 원래 그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네. 저 안동에 망명하시려고 하시다가 다시 그 일본에 의해서 잡혀오시면서 그 사동궁에 감금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적절하게 상궁들과 이렇게 그분들이 야 이놈아 이 쌍놈 아픈 역사다 이 쌍놈아.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한제국의 특히 황실이 독립운동에서 한 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거기 후손들이 또 일본에 가서 뭐 고생하셨다고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거기서 잘 먹고 잘 산 거 아니냐 그건 이런 아닙니다. 얘기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하면 우리 황사손님. 네. 네. 자 이건 아니잖아요. 네. 예, 이거는 잘못된 우선 얘기입니다. 지금 뭐 너무 많은 정보들이 흘러다니니까 네. 그래서 들으신 내용에 맞게끔 적절하게 선택하시는 것 같은 부분이 네. 있습니다만 중요한 의친왕 망명 사건은 국회 도서관에 가면 정확하게 네. 수사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그 말씀하신 이제 그 황족들 중에서는 친일 세력으로 또 붙어서 있지. 호의하식한 있어. 분들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고종 황제로부터 내려오는 직계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다 빼앗긴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 빼고 의친왕 할아버님, 네. 할아버님 얘기만 좀 해주세요. 네. 의친왕께서는 그
고종 황제의 두 번째 아들이셨습니다. 네. 살아서 크게 장성하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순종 황제는 그 양위를 이제 받으신 분이시고 일본에 의해서 둘째 아들로서 의친왕께서는 본인이 이제 그 순종 황제로 인해서 동생인 영친왕에게 황태자가 이제 결정되면서 본인은 그냥 의친왕으로서만 남아 계시면서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네. 그 내탕금 고종 황제가 만들어 주신 내탕금을 준비하셔서 내탕금을 임시상해정부 이승만 대통령 되기 전 이승만 씨에게 전달을 하고 이런 많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고 네. 그 우리 3.1운동 33인을 한 분 한 분 다 만나셔서 독립운동을 다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네. 네. 손병희 선생과 함께 그 3.1 운동을 모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모의가 아니라. 비밀리에 준비하셔서 3.1 운동을 하게 되신 것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웠구나. 지운 것도 있고 네. 또 오히려 잘 아시겠지만, 더럽혔지.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교로 된 이유가 네.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초기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면서 친일 세력을 완전히 잔재하지 못하면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좀 감춰진 네. 상황이라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황사손 칭호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하신 거죠? 사실은 뭐 더 나온 많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PD 시절에 네네. 많은 그런 다큐멘터리 그 드라마, 영화에도 관심이 있어서 네. 사실은 좀 전에 우리 정용진 제가 네. MC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네네. 친일파라고 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정용전 MC께서 네. 말씀하신 내용에 그런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좀 많다고 있어. 해서 네. 제가 많이 좀 조사하고 들여다봤더니 네. 이제 직계로 내려오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이 황족이라고 불렸던 많은 이제 그 전주 이씨들이죠. 네. 황족의 칭호를 받았던 친일했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랜드 호텔의 뭐 그런 주인 같은 경우에는 친일 세력으로서 지금도 많이 친일 인명사전 위에도 올라가 있고 이자 해자 승사 쓰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황족의 일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친일해서 공작 네네. 지위를 받고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도 많은 재산을 누리고 살고 있죠. 속상합니다. 하지만 대한제국대 황실의 이 적통인 저는 네. 그리고 우리 황실은 다 기부 체납된 거, 강제 기부 체납. 와. 또 그럼 오히려. 완전 몰수당해서 사실은 아무 재산도 지금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의 그 소중한 문화재 그 일본에 빼앗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황사손님께서 그걸 회수하는데 지금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거 좀 짚어주시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그 2011년도에 조선 왕실 의궤가 환수되어 돌아왔습니다. 네네. 자, 조선 왕실 의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이게 그 국가의 어떤 행사를 기록한 책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조선 왕조 시대에 그 왕실의 모든 행사를 네. 그 그림과 글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매뉴얼 같은 거죠? 매뉴얼보다는 기록 문서죠. 기록 문서. 이 우리는 도화서, 조선시대 도화서가 있어서 이 궁중화가들이 왕실의 행사는 다 전부 기록을- 다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안에 또 이제 누가 참여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의 네. 글로 다 기록을 해놨죠. 지금 네. 탁현민 씨가 이거를 많이 참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조선 왕실의 의궤라고도 하고 조선 왕조의 의궤라고도 합니다. 네. 2011년도에 일본에서 환수도 됐고 네. 또 한 부분은 일본에서 환수가 됐습니까? 네, 다 환수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환수가 됐고요. 네. 또 그 프랑스에 있었던 조선 왕실 의궤도 거기 그 한 박물관의 그 사서로 일하셨던 박병선이라는 어떤 할머니에 의해서 연구돼서 그것도 일부 그 우리에게 대여 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왕실 의궤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조선 왕실의 문화와 예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네네. 이 비어 있는 이 지금 궁들이
그런 왕실의 행사로서 좀 재현돼서 채워졌으면 우리 영화에 나와 있는 박물관이 살아있다처럼 네. 세계 최고의 어떤 예술과 문화를 기록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가 되겠다 그러네요. 싶어서 그 돌아온 왕실 의궤를 보면서 이거 반드시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문화재를 환수해야 될 분들이 더 많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거기에 모든 저의 목표를 담고 그 이후 또 환수해야 될 내용들을 찾다 보니 일본에만 자그마치 조선 왕실 관련돼서 빼앗긴 나간 그 연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문화재들이 한 7만 8천여 점, 어휴. 미국에만 한 5만여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2011년도 조선 왕실 의궤가 환수되어 온 그 이후에 2012년도에 돼서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착수하면서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를 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국가도 물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민간 단체 그 중에서도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 황실의 적통을 잇고 있는 저 황사손이 네. 직접 일본에 이제 요청해야 될 소위 청구를 해야 될 또 반환 소송을 해야 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당사자일 생기더라고요. 수 있다는 거죠. 당사자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더 뛰어들게 됐고 그 이후 가장 중요했던 또 문화재의 상징적인 부분이 고종 황제의 투구와 갑옷으로 유추되는 투구와 갑옷이 일본 국립 도쿄박물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연구했는데 결국 맞다라는 게 들어서 제가 조선 왕실 의궤 환수 이후에 일본에서 도와주신 이제 그 카사이 의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한 분을 통해서 그 투구와 갑옷을 좀 내가 특별 열람을 하겠다. 한 3년을 노크를 했죠. 네네. 근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자기 나라에서도 120년 동안 수장고에 넣어놓고 한 번도 이거를 꺼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이건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통자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지. 족보를 가지고 네. 제가 당사자니 네. 내 증조할아버지를 좀 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조선 왕실 의궤를 환수했던 문화재 제자리 찾기 네. 시민단체와 같이 해서 특별 열람을 신청을 했어요. 그 3년 만에 허가를 받아서 열람하셨어요? 제가 특별 열람을 하게 된 것이죠. 보니까 쓰던 게 맞아. 맞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거든. 아니 제가 기억은 못하고요. 네. 국립고궁박물관의 학예사들이 연구한 내용. 그때 일제강점기 때 오구라라고 하는 기업가가 많은 걸 도굴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 도록이 있는데 와. 그 도굴 안에 있었던 투구와 갑옷이더라고요. 도굴에서 갖고 간 거였어요? 도굴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 협약을 보면은 해외 반출된 문화재 중에서 원래 국가로 돌려줘야 된다는 그 조약의 규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좀 국가는 국가대로 얘기할 내용을 하고 네. 민간 단체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렇게 지금 많은 일본에 있는 문화재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우리발을 내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 자, 모르겠다. 어때요? 이런 것입니다. 들어보시니까 황사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거 못해요, 사실. 당사자가 아니니까. 황사손 없으면 우리는 못 돌려받아? 못 돌려받았어요. 얼마나 안 되지. 천만다행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나마 그 물꼬를 우리 황사손님께서 트고 있다라는 게 그거 이제 얼마나 주체가 돼서 다행입니까? 이제 트신다는 거죠. 네. 아주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따로 뭐 그거 좀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 건데 왜? 뭐 이렇게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정을 거쳐서 네. 국가는 국가대로 정확하게 박물관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것이 맞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증손자로서 적통자로서 제가 해야 될 내용의 소송.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소송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그때 같이 했던 시민단체로부터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습니다. 그 안에는 청구권에 대해서 한 3억 달러 정도를 받고 이 강점기 때 있었던 이런 모든 문제를 그냥 없던 걸로 하겠다는 내용이 돼 있다는 것 때문에 국가가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가 하고 또 민간단체와 또 저 같은 직접 관계자가 해야 될 일들은 직접 하는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서 그런 것 같은 거를 앞으로 좀 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가고 계신다는 점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궁중문화축전 뭐 행사도 또 진행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는 노래 들으면서 듣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좀 들어볼까요, 우리 황사손님?
못다 핀 꽃 한 송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 김수철이요? 네. 아 못 내가 왕까지 못 올라갔다 이거지. 아유 이놈 민주주의 때문에 못다 핀 꽃 한 송이. 혹시 아드님 있으세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 혹시 아드님들한테 나중에 너네가 또 황사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나요? 하시지. 아 근데 정확하게 제가 너희들이 황사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네. 안 했고요. 네. 큰 아들은 지금 이제 군대에 가 있고요. 네. 네, 또 작은 아들도 곧 군대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여주고 아버지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아들들이 볼 때는 이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네.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본인들이 택할 수 있게끔 자유의지를 주고 아 훌륭하십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네. 한번 의지를 물어볼 생각입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네. 그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황실문화축전? 네. 궁중문화축전인데요. 궁중문화축전. 궁중문화축전은 2012년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네.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에 황수된 조선 왕실 의궤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그때만 해도 궁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이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제대로 된 문화재를 이제 복원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인데 네. 궁이 좀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비어 있는 부분이 많았고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한 30%밖에 소실된 부분을 복원을 못 해놨거든요. 그런 어떤 예산에 의해서 제대로 된 궁을 활용을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환수된 조선 왕실 의궤를 안에 있는 왕실의 행사를 네네. 이 대표되는 4대궁 종묘까지 이 행사를 재현하면은 이건 정말 우리가 뭐 앙코르와트 하는데 네. 이 궁 안에서의 최고의 문화예술의 행사를 재현해서 복원하면 이게 세계적인 어떤 문화유산이 되고 네. 관광도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기획해서 제안을 했고 2013년부터 시행해서 지금 6회째인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체험 행사로 그 기간 동안 한 전 세계 또 국내에서 한 40만에서 50만이 오십니다. 이번에는 체험 행사로 하지 못하고 비대면 행사로 축소하여 네. 온라인 행사 온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래를 우리 황사손님과 함께 들으니까 좀 가슴이 네. 메어지네요. 못다 핀 꽃 한 송이. 민주주의. 민주주의. 지금 저희가 하는 온라인 행사 헬로우 황태자라는 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1부, 2부, 3부 마지막 3부에 못다 핀 오얏꽃 대한제국이라고 지금 나가고 그런 있습니다. 의미가 또 있는 노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또 역사를 네. 한번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일을 정말 많이 하시네요. 네. 우리 함께해 주신 대한황실문화원 황사손님이시죠? 이원 황사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내가 왕이 될 상이냐 한마디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이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0 궁중문화축전 앞으로 한 1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11월 8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네이버 궁중문화축전 여기 계정이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더 다양한 콘텐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주소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